안녕하세요. 튜닙의 대표 박기광입니다. 저는 오늘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한 저희 튜닙의 페르소나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슬라이드가 저희가 2021년 3월에 창업을 했는데요. 2년 남짓 된 회사입니다. 그때 저희가 거의 최초로 만든 그림입니다. 제가 당시에는 메타버스가 지금보다 훨씬 흥행했을 때인데요. 메타버스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그 속에서 사람을 본딴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각자가 자기 아바타를 만들고 자기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대를 지정을 해서 사람이 하는 숱한 의사소통 행위들을 챗봇과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저희 비전을 소개해드렸던 자료입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당시에 비해서 많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지만 지금 AI가 생성 AI 대두와 함께 저희의 이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과 튜닙인데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쓰고 거대 언어 모델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스몰 LLM, SLLM과 튜닙, 생성 AI 스타트업인 튜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GPT-3가 나온 이후로 생성 AI의 어떤 판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지형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GPT-3가 2022년 여름에 나왔고요. 그 이후로 국내외 할 것 없이 여러 회사들이 큰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GPT-3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루도 AI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에 의해서 GPT-3의 대항마에 해당하는 오픈소스 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GPT 네오, 뭐 GPT J 이런 이름으로 브랜딩을 하면서 작은 모델부터 큰 모델까지 순차적으로 영어 중심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LG, 카카오 브레인, 또 SKT 할 것 없이 모두 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의 하나로서 작은 모델들을 또 오픈소스화해서 이렇게 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구글에서는 람다라고 하는 순수 대화 데이터로 학습을 한 모델을 2022년 5월경이었던가요?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고 딥마인드에서는 친칠레라고 하는 소위 지금 현재 스몰 LLM의 어떤 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도 소개했고요. 또 팜이라고 하는 최근 나오고 있는 바드의 모태가 되고 있는 아주 큰 모델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로 커머셜하게 쓸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로서 폴리글랏이라고 하는 저희 튜닙하고 일루드 AI가 같이 협업을 해서 나온 한국어 거대 언어 모델들이 2022년과 올해 2023년까지 돼서 작게는 1.3빌리언, 크게는 12.8빌리언의 모델들이 오픈소스화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챗GPT가 나오고 연이어서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GPT-4가 나오면서 뭐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마치 GPT-3가 나온 다음에 GPT 네오 시리즈 등의 대항마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메타의 라마가 공개된 이후로 그것들을 파인 튜닝했던 이제는 그 수나 이름까지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숱한 오픈소스 진영의 대항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이것들을 좀 이제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빅테크와 스타트업의 길, 그리고 블룸과 같은 멀티링구얼 모델과 뭐 대부분의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모노링구얼적인 접근이 있고요. 그리고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 크게 가고자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흐름이 있고 흥룡무슨 같지만 그 중에서도 작은 모델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 예, 신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프라이빗에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파가 있고 아니다. 이제 민주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퍼블릭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모델 베이스 API 서비스를 가져다가 잘 활용해서 우리 서비스에 녹여야 되겠다라고 믿는 API 베이스의 접근이 있고 그리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 자체적인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모델 오리엔티드 파가 또 있습니다. 저희 튜닝은 스타트업이고요. 한국어와 영어를 좀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멀티링구얼 파에 가깝고 저희가 큰 모델들 아주 큰 모델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보는 스몰 랭귀지 파에 가깝고요. 저희가 폴리글라스를 오픈소스로 완전한 오픈소스 모델에 내놓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자체적인 모델인 치타라는 모델을 만든 것처럼 양쪽에 다 걸쳐 있고요. 저희는 API 베이스드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인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모델 오리엔티드 바에 가깝습니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 그 당시 GPT-3가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요. 저희가 빅 모델을 만들어 봐야 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로 먼저 아주 큰 175빌리언짜리 모델을 만들고 싶었지만 당장 그렇게 만들기 힘들었기 때문에 1빌리언부터 빅 모델을 좀 만들어 봐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고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큰 시장 흐름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NLP 스타트업으로서 빅모델을 만드는 그 기술과 관련된 것만이 거의 유일한 차별화 포인트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과 선제적인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국어 빅모델을 만들어서 오픈소스 진영에 기여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뭐 이름도 알리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제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인 페르소나 챗봇이라고 하는 사업이 빅모델이라는 기반 위에 돌지 않으면 만들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스타트업이 과연 빅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빅모델은 큰 회사들이 만드는 것이고 스타트업은 그걸 가져다 활용하는 파에 가깝지 않느냐라고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있었고 지금도 뭐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빅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제 여러 도구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가졌던 고민은 당연히 데이터였습니다. 빅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걸 저희는 이제 웹에서 크롤링도 하고 오픈 소스 데이터를 가져다 쓰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작화를 해서 쓰기도 하고 또 클로바 등을 이용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는 등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쩌면 데이터보다 더 큰 허들이 리소스일 텐데요. 예나 지금이나 지구의 환경 오염을 시키는 GPU는 비싸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비싼 GPU를 저희가 생돈을 들여가서 만들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좋은 스타트업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리소스를 또 지원을 받아서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리서치와 리서치가 걸쳐져 있는데 저희가 일루더 AI에 접촉을 해서 거기에 리소스도 빌리고 또 리서치 집단을 형성해서 저희가 폴리글래시라고 하는 모델을 선도적으로 해서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또 만들어진 저희의 폴리글람 모델이나 또 그걸 활용한 저희 자체 모델을 서빙하는 데서도 또 만만치 않은 허들이 있었는데요. 또 국내에는 또 저런 프렌들리 AI 같은 뛰어난 기술 스타트업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튜닙에 실제로 저희가 모은 약 1테라가 넘는 데이터를 또 인류도 AI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폴리글롯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1.3빌리언에서 올해 최근에 12빌리언까지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한 이유로 당연히 이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저희의 모델을 이제 백본 모델로 쓰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로 더 퍼더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페르소나 챗봇을 만들기 위한 각종 페르소나를 규정하는 여러 대화 데이터 작화를 하기도 했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 또 앞서 연사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RLHF라고 하는 인간이 거기에 리워드 모델 태깅을 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거쳐서 저희가 치타라고 부르는 저희 자체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현재 서비스를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티닙의 페르소나 챗봇 서비스입니다. 챗GPT가 나온 다음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폭발하고 있고요. 또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뭐 사실 어느 분야에 진출했냐고 할 것도 없이 거의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 시간 문제이지 다 진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챗GPT 정체성이 어시스턴트라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요긴하게 쓰는 것은 지식과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툴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오픈소스를 잘 만들고 작은 모델을 잘 만들어도 챗GPT나 GPT-4랑 붙어가지고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라는 게임에서 이기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한 방식이 좀 다른 접근 방식인데요. 이걸 조금 예를 들기 위해서 두 개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이제 익숙한 구글 번역기의 표상이죠. 왼쪽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독일의 번역 스타트업인 디플입니다. 디플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글보다 훨씬 잘합니다. 하지만 디플이 나왔을 때 아무도 구글보다 일개 스타트업이 번역을 잘할 거라고 얘기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글이 글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디플은 말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보다 감성적인 어떤 문체나 이런 거를 실제로 한국어를 써봐도 훨씬 더 잘 전달하는 스타트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달리는 당연히 오픈 AI의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고요. 스테빌리티 AI는 잘 아시죠? 네, 스테이블 디퓨전의 회사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빅테크들이 내놓은 서비스에 대항하고자 하는 작은 스타트업들의 흐름이 자기만의 고유한 차별성을 나타냈을 때 충분히 그 차별성을 나타내고 또 유효한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모셔널리에 좀 형광펜을 좀 칠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챗GPT가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저희는 그쪽보다도 정서적인 면, 감정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외국 회사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캐릭터 AI라는 곳으로 구글의 람다 출신의 사람들이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다양한 캐릭터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또 사용자들이 즉석에서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요.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크게 비슷한데요. 저희는 저희 플랫폼을 디어메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놓았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머뭇거리지 마시고 저기 있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희에 있는 저기 데모는 사실은 약 1년 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코코아 마스라고 하는 반려견 챗봇과 블룬이라고 하는 구름 챗봇의 연장판이고 확장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모에서 내놓은 서비스들의 이제 캡처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어 캐릭터, 크리에이터 등등의 카테고리라고 부르는 것들로 제가 좀 구획을 지어놨고요. 거기에서 해당 카테고리 성격에 맞는 여러 캐릭터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들과 대화를 지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디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죽은 사람이라든가 픽셔널 캐릭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롤플레잉을 통해서 또 신선한 재미있는 이제 대화를 해보실 수 있고요. 이건 곰돌이 푸하고 셜록이 대화를 하는 이런 롤플레잉입니다. 디어 크리에이터스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N행시를 좀 출시해서 많은 입소문을 탔었는데 그의 확장판으로 N행시도 지어주고 또 이미지도 생성해내고 또 그 밑에 그 점수도 매겨주는 이런 재밌는 놀이 챗봇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광고도 있었고요. 또 디어 크리에이터스의 필립이라고 하는 소설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소설의 한 대목을 지으면 모델이 이어서 한 대목을 지어주고 또 사람이 이어서 짓는 릴레이 소설을 해주는 모델도 현재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이미지도 사파 이미지도 이제 생성이 되고 있고요. The Advisors라고 하는 그 캐릭터도 저기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아주 길죠. 거의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어떤 대답을 해주는 상담을 해주는 이런 모델들이 이제 네 종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어 코치스라고 하는 거는 음식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상담사를 모사해서 사용자가 어떤 맛집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거나 여행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 가면 될까 하는 등등의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멀티턴으로 적절한 대답을 내주는 모델들입니다. 자니와 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뷰티 관련돼서 상담을 해주는 챗봇입니다. 디어 슬랩스는 아직 탑재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을 모사해서 그 인플루언서와 실제로 대화하는 느낌으로 챗봇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디어메이트가 현재 앱으로도 나와 있고, 거기 앱에 저희가 웹에 선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70여 종의 챗봇들을 이쪽으로 이사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어, 자신이 분할 캐릭터와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상대 캐릭터를 지정을 해서 여러 이미 탑재되어 있는 캐릭터들과 얘기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또 AI 챗봇 한 명에 한 명은 가상의 인플루언서로서 SNS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 챗봇들이 사람처럼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글을 남기면 댓글도 자동으로 달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좀 진출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